제목으로 했는데요. 우선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산의 한 환경운동가 이분이 최병성 목사님 아시나요? 네, 최병성 목사님이시죠. 최병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셨는데 그 포스팅이 뭐였냐면 드론이었어요. 드론을 굉장히 싼 드론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가격 대비 성능 좋고 조작이 쉬운 드론이 있는데 포스팅을 한 걸 발견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을 딱 쳐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론을 많이 샀어요. 많이 사고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이름하여 DJI가 요즘에 이제 드론 촬영으로 많이 유명한 브랜드인데 DJI 네오라고 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가격대가 괜찮다 싶으면 영상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고요. 영상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드론은 비쌉니다. 네,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DJI에서 내오는 조작이 쉬운 게 장점이라 살펴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건 한화우주센터 지금 터닫기 하고 있거든요. 터닫기 쭉 하는데 좀 올려주시면 네네네. 터닫기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 펜스를 쳐놓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 하원동 강정마을에서부터 한 15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에 지금 터닫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상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사실 드론을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드론을 올려주시죠. 드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안면 인식 드론인 거예요. 네. 안면 인식 드론으로 촬영 모드를 설정하면 원래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스마트폰이 끼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러 없어도 사람 얼굴과 드론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작동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드론이잖아요. 드론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만 하거든요. 드론이 딱 올려놓고 서로 이렇게 마주 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무슨 내 위에 버전, 내 뒤에서 따라오는 버전, 뭐 무슨 버전을 내가 클릭을 해요. 그다음에 내 얼굴을 인식하면 이게 윙 하면서 프로펠러가 돕니다. 그리고 이렇게 뜹니다. 드론이. 그래서 내가 나 팔로우 버전으로 하면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찍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조작되는 안면 인식 기능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서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그러면서 이번에 우주군사 토론에 앞서 유진님이 저희 온라인 집단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유진님이 아까 희음님 발표 때도 잠깐 나왔지만 가스펠 그리고 라벤더 그리고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드론 안면 인식 기술들을 활용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만약에 어떤 군사적인 목적만 부여를 하는 어떤 기능을 탑재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드론이 미사일로 변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을 인식하는 형태로 기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알게 된 순간 지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AI는 표적을 식별하고 동원 가능한 무기 체계가 정해지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계산되고 무인기가 날아들어 표적을 공격하는데요. 폐허로 변한 거리에 주거미 질비하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되풀이된 실제 살상의 풍경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1년간 4만 명이 넘는 지금 가자 지구에 살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인권 유린과 전쟁 범죄마저 자동화된 현재 상황이고 디지털 인권단체 엑세스 나오는 이를 두고 인공 학살 지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무인기 드론은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한 살상 무기 체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둘째, 안면과 생체 인식 기술 활용이다. 했고 셋째, 자동 목표물 생성 체계다. 가스펠은 도로, 건물 등 각종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공격 목표물을 고르고 라벤더는 개별 인물을 공격 목표물로 정한다. 둘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20일 기사에 나온 인공 학살 지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기능하고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암살하기 소리 좋네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지금 기술이 와 있고 실제 와 있고 이게 실제
테스트 베드가 돼서 실제 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성희님이 항상 얘기를 하듯이 우주에 쏘아 올리는 위성이라는 것이 정찰 위성이든 뭐든 민관과 군의 경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흐릿헤딩을 떠나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편리함, 유의라는 것이 군사 기술로부터 시작됐고 기술적 편의를 넘어 군사주의가 내재된 무엇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DJI 네오라고 하는 드론, 안면 인식 드론을 보는 순간 이게 정말 실생활 뼛속 깊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구환 선생님이 지난 9월 10일 강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기술에 내재된 군사주의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감시하는데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염탐하고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파시즘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기술에 의한 독재. 그것이 바로 우주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모든 기술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기술이라는 것을 단순히 핸드폰, 드론, 노트북, 빔 프로젝터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네요. 같은 것만 뜻하지 않는다. 핵무기만이 뜻하지도 않고 사고 방식 전체를 뜻한다.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이고 우리 제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정부를 조직하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기술 자체가 중립적이다. 아까도 이제 잠깐 배용옥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백관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또 그거죠.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학살 그 1년 되는 그 집회하는 날 그날 저녁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의도에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왜? 한화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거기에 핵탄 두만 달면 그게 바로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추진해서 한 데서 그냥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백린탄을 아까 넣으면 그게 우리 살을 연소할 때까지 다 녹일 때까지 우리의 살을 녹이는 백린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끔찍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엑스나 백스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형 박람회장에서 좀 이따 이제 주님이 전업세 얘기를 해주실 텐데 진행되는 전쟁 무기 박람회에 나가 피켓팅과 집회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실생활에 들어온 실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피켓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요. 테크래시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백래시라는 얘기처럼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거대 IT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적당한 알타에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 핸드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 네. 아 약간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약간 네. 핸드폰 없이 할 수 있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핸드폰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것은 감시 도구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핸드폰입니까? 이거는 감시 도구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전화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 도구일 수도 있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감시 도구를 우리가 실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실제 이 우주 군사 토론회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했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 줌회를 통해서 만났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준비했고요. 텔레그램 우주 군사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홍보했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상황,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한 편의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식민지의 현실에는 새로운 데이터 추출 처리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교육, 건강, 농업, 치안, 대화 방식, 상호 평가 방식을 비롯해 여러 영역을 변화시키고 최근에 식민주의의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황준선 님이 이 표현을 아까 했었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피드백 뭐였죠? 루프. 피드백 루프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 루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핸드폰을 안 쓰고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안 되지. 그럼 우리 우주 산업을 반대할 수 있을까? AI를 반대할 수가 있을까? 5G를 반대할 수 있을까? 이 계속 피드백 루프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그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좀 내려주시면요. 네. 빅테크의 독점적이고 반경쟁적인 운영은 빅테크는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등등이죠. 우리는 뭐가 있죠? 그거죠. 쿠팡. 파괴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이들의 사업 규모는 당연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데 1945년에는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식민 통치를 받았다. 오늘날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은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 비슷한 규모로 인스타그램, 메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군사와 우주 기술이 뭐 5G, 스페이스X, 뭐 6G, AI 내년 초에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스타링크가 내년 초에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앞으로 더 촘촘하게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 없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삶을 꼼짝달싹 못하게 할 거고요. 식민주의, 자본주의, 군사주의 파괴적인 모습이 보다 세련되고 편리하고 스무스하게 가속화될 것이 뻔한 사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최성희님 발표에도 나왔지만 우주 군사화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 우주 평화 주간, 이 지금 10월입니다. 이게 유엔이 정한 우주 주간이 인류 최초 인공위성 발사를 기념한 10월 4일이래요. 뭐야? 유엔이 정한 우주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매년 10월마다 좀 올려주시면 매월 10월마다 진행되는 국제 우주 평화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ace for Peace 여기 백구한 씨나 아니면 2월에 다녀갔던 브루스 게그넌이 그리고 최성희님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요. 이 국제 단체가 이렇게 우주의 군사화를 중단하기 위해 국제 우주 평화 주간이라고 10월을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유엔이 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에 정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간 이 행사도 이제 주간 행사 일환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뭘 제안하고 싶냐면 그러면 우리가 매년 10월 국제 우주 평화 주간을 이제 기억을 해서 이 주간에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문명의 그 기기 앞에서 다 벗어나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형태를 계속 알리고 캠페인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AI를 만나야 하고 우주 기술들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적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좀 아카데믹한 이러한 상황들보다는 사실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영화제나 이런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토일 날 홍대 상상마당에서요 서울 휘슬러 영화제가 열립니다. 휘슬러의 뜻이 뭐냐면 휘바람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휘슬러 영화제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영화제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5월에 나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해외나 이런 데도 막 넣었었거든요 영화제. 근데 다 까였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다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무슨 영화제? 서울 휘슬러 영화제. 그래서 저는 이 영화제에 이제 올해부터 이게 뭔가 이제 포럼 시간이 있거든요. 포럼. 근데 올해는 우주 군사화된 영화 관련된 게 그 선택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올해 개막작이 뭐냐면요. 코소보 사람인데 이 사람이 US 아미가 되고 싶은 거예요. 미군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실제 다큐멘터리입니다. 되고 싶어서 하다가 미국 CIA에서 이 사람을 컨택해가지고 알카에다의 첩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껌 뱉듯이 뱉어버려요. 버립니다. 그 영화 그래서 이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실제 다 찍어요. 알카에다 첩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게 이제 액시덴탈 스파이라고 하는 개막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군사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럼에 한번 우주 군사화 문제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희음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희음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 28일이죠. 27, 25, 26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오늘이네요. 다음 주 오늘 홍대 상상마당에서 포럼을 합니다. 네, 포럼을 해요. 네네네네. 포럼을 하는데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게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영화제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캠페인하고 좀 이렇게 알려나가는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지금 1년에 매년 휘슬러 영화제를 이제 올해 처음이지만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알려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포럼을 통해서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영화 뭐 꼭 이제 우주 관련된 영화가 아니더라도 군사주의에 관련된 영화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 영화를 받은 플랫폼 자체가 미국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업로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란 영화는 메일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영화도 상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정말 이게 영화를 알릴 수 없고 소리가 가닿지 않는 영화들을 이번에 23편의 영화를 다음 주 금토일 어디라고요? 홍대 상상마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해주시면 네? 몇 시? 몇 시냐고요? 그러니까 첫날은 오후 6시부터 이제 개막식을 해가지고 쭉 하고요. 둘째 날은 오후 12시부터 쭉 저녁 9시까지 영화만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이제 폐막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고 이제 별은 알고 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가 마지막 폐막작입니다. 그래서 액시덴탈 스파이로 시작해서 이제 별은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 그 영화로 마무리가 되는 영화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 군사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스페이스 포 피스 등등 이제 활동을 하셨던 그리고 사실 브루스 개그넌 2월에 오셨던 브루스 개그넌도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영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좀 알려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좀 함께 결의를 해서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물꼬를 좀 트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